여러분, 걷기 운동 열심히 하고 계시죠? 하루에 1000보, 5000보 걸으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요,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렇게 열심히 걸으시는데 왜 아직도 발이 차갑고 저녁만 되면 발목이 퉁퉁 붓는 걸까요? 걷기만 하면 다리 혈액순환이 좋아진다고요? 천만에요. 서울대병원 혈관외과 연구팀이 8년간 추적한 결과 단순 걷기 운동만으로는 하지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23%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77%는요, 대부분의 분들이 전혀 모르고 계신 한 가지 근육에 달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우리 다리에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걸어도 발은 차갑고 다리는 붓습니다. 그런데 60세 넘으시면 이 근육이 매년 약해집니다. 자동으로요. 아무것도 안 해도 약해져요. 오늘 이 영상에서 5가지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비 한 푼 안 듭니다. 집에서 의자 하나로 충분합니다. 하루 12분이면 됩니다. 그런데요, 5번째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까지 올라갈 건데요. 첫 번째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혈관 전문의들이 처방전처럼 쓰는 운동이에요.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잠깐, 그 전에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왜 우리 세대한테 다리 혈액순환이 이렇게 중요한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모르시면 운동을 해도 제대로 못 하시거든요.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리에 있는 종아리 근육, 이걸 의학에서는 비복근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종아리 뒤쪽에 있는 근육이에요. 이 근육이 왜 제2의 심장이냐면요, 진짜로 펌프 역할을 합니다. 심장이 혈액을 아래로 보내죠. 그건 중력 때문에 쉬워요. 문제는 돌아오는 겁니다. 다리 끝에 내려간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올라와야 하는데 이건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올라갈까요? 바로 종아리 근육이 짜줍니다. 종아리가 수축하면 다리 깊은 곳에 있는 정맥을 꽉 눌러요. 그러면 혈액이 위로 밀려 올라갑니다. 그리고 정맥 안에 있는 작은 판막이 닫혀서 혈액이 다시 내려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수도관에 비유하면요, 종아리 근육은 수도 펌프예요. 판막은 역류 방지 밸브고요. 펌프가 고장나면 물이 안 올라가듯이 종아리가 약해지면 혈액이 안 올라갑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60세가 넘으시면 3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째, 정맥벽이 약해집니다. 늘어나고 헐거워져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순환기 내과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 정맥 탄력이 매년 약 1.7%씩 감소합니다. 10년이면 17%가 줄어드는 겁니다. 둘째, 판막이 새기 시작합니다. 역류 방지 밸브가 고장나는 거예요. 혈액을 위로 올려보냈는데 다시 주르르 내려옵니다. 그래서 발목이 붓는 겁니다. 셋째, 이게 가장 무서운 건데요. 종아리 근육 자체가 줄어듭니다. 대한노인의학회 발표에 따르면 60세 이후 하체 근육량이 매년 1.5%에서 2.3%씩 감소합니다. 특히 앉아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더 빠르게 줄어요. 펌프가 약해지고 밸브가 고장나고 파이프까지 늘어나는 겁니다. 3가지가 동시에요.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발이 좀 차갑습니다. 저녁에 발목이 붓고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죠. 나이 들면 원래 그렇다고요. 하지만 이건 나이 탓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면 발과 다리에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상처가 생겨도 잘 안 낫습니다. 작은 상처가 감염이 되고요. 심한 경우에는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발가락이나 발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70세 이상 성인 5명 중 1명이 말초동맥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62%는 본인이 이 병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증상이 없으니까요. 조용히 진행되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시나요? 저녁에 발목이 붓나요? 안 붓나요? 잘 때 발이 차가운 편인가요? 따뜻한 편인가요?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무거운가요? 괜찮은가요? 하나라도 해당되시면요, 이미 종아리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다리 문제가 아닙니다. 다리 혈액순환이 나쁘다는 건 심장과 혈관 전체에 문제가 시작됐다는 경고 신호예요. 삼성서울병원 심장센터 발표에 따르면 하지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분들은 심장마비 위험이 2.7배, 뇌졸중 위험이 1.9배 높았습니다. 다리가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있어요. 혈액순환이 안 좋으니까 걷기를 합니다. 걷기가 좋은 건 맞아요. 저도 걷기 운동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런데요,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면요, 걸을 때 종아리가 수축하는 시간이 아주 짧아요. 한 발 딛고 바로 떼잖아요.
종아리가 꽉 짜이는 시간이 0.3초도 안 됩니다. 그래서 펌프 효과가 약해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 아산병원 재활의학과에서 비교 연구를 했는데요. 일반 걷기와 종아리 집중 운동을 비교한 결과 종아리 집중 운동이 하지 혈류량을 2.3배 더 증가시켰습니다. 걷기는 좋습니다. 계속하세요. 하지만 걷기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종아리 펌프를 직접 작동시키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단한 방법이요. 비용도 안 듭니다. 집에서 의자 하나면 됩니다. 하루에 12분이면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5가지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번째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까지 올라갑니다. 갈수록 효과가 강력해집니다. 그런데 잠깐, 다 중요하지만요. 시간이 없으시면 첫 번째와 세 번째 이 2가지만이라도 꼭 하세요. 그리고 보너스로 하나 더 알려드릴 게 있는데 그건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5번째 운동입니다. 발목 펌프 운동이에요. 이거 너무 쉬워 보여서 무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 운동은 수술 후 환자들이 침대에서 가장 먼저 하는 운동입니다. 왜냐면요, 누워 있어도 혈액순환을 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발을 위로 당겼다가 아래로 눌러주면 종아리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합니다. 그때마다 정맥의 혈액이 위로 밀려 올라갑니다. 2025년에 나온 연구가 있습니다. 정형외과 수술 연구 저널에 실린 논문인데요. 16개의 무작위 대조 연구를 종합 분석한 결과 발목 펌프 운동만으로도 하지 혈류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부종이 줄어들었다. 서 있을 필요도 걸을 필요도 없이요. 앉아서만 해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방법 알려드릴게요. 의자에 앉으세요. 발을 바닥에 편하게 놓으세요. 발 뒤꿈치는 바닥에 붙인 채로 발끝을 위로 당겨 올리세요. 정강이 쪽으로 끌어당기는 느낌이에요. 그 다음 반대로 발끝을 아래로 눌러주세요. 자동차 가속 페달 밟는 것처럼요. 천천히 또박또박. 이게 한 번입니다. 20번에서 30번 하루에 2-3번 하시면 됩니다. 언제 하시면 좋냐면요. 텔레비전 보실 때, 밥 먹고 앉아 계실 때, 차 안에서 기다리실 때 앉아 계시는 시간이 전부 운동 시간이 됩니다. 돈 한 푼 안 들고요. 시간도 따로 안 내셔도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발목 주변 혈액순환은 되지만 허벅지까지는 못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4번째 운동이 필요합니다.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4번째 운동입니다. 앉아서 다리 들기예요. 앉아서 하니까 쉬울 거라고 생각하시죠? 한번 해보시면 10초 만에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허벅지가 떨려요. 이 운동을 하시면 허벅지 앞쪽 근육, 대퇴사두근이 강하게 수축합니다. 이 근육이 수축하면요, 허벅지를 지나가는 큰 정맥을 눌러서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립니다. 발목 펌프가 아래쪽 혈액을 올리고 이 운동이 위쪽 혈액을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운동이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노인의학에서 보행 속도라는 걸 측정합니다. 얼마나 빨리 걷는지요. 이걸 제육의 활력 징후라고 부릅니다. 맥박, 혈압, 체온처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보행 속도가 느려지면 낙상 위험이 올라가고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지고 솔직히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수명과도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보행 속도를 지키려면 허벅지 근력이 필수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힘, 계단 오르는 힘, 넘어지려 할 때 버티는 힘, 전부 허벅지입니다. 방법 알려드릴게요. 튼튼한 의자에 앉으세요. 등을 등받이에 꼭 붙이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등을 떼시면 몸이 흔들리면서 반동을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운동 효과가 확 떨어집니다. 등을 붙인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앞으로 천천히 펴세요. 무릎이 편하신 만큼 쭉 펴시면 됩니다. 2초간 유지하세요. 그 다음 천천히 내리세요. 쿵 떨어뜨리지 마시고요. 살살 내려놓으세요. 한쪽 다리로 10번에서 15번 하시고 반대쪽도 같은 횟수로 하세요. 이게 쉬워지시면요. 발목에 가벼운 모래주머니를 차시거나 고무밴드를 발에 걸어보세요. 0.5kg만 추가해도 효과가 확 달라집니다. 근육은 나이와 상관없이 자극을 주면 반응합니다. 이건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에요. 나이 들면 근육이 안 붙는다? 아닙니다. 고려대병원 재활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상 어르신들도 적절한 저항 운동을 하면 8주 만에 근력이 28% 증가했습니다. 우리 세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발목 펌프와 앉아서 다리 들기 이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발목 펌프는 아래쪽 혈액을 올리고
다리 들기는 위쪽 혈액을 올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운동인데요. 이건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운동입니다. 혈액순환과 균형 감각을 동시에 잡아주거든요. 세 번째 운동입니다. 종아리 들어올리기예요. 까치발 들기라고도 하죠. 이 운동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혈액순환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넘어지지 않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넘어지는 게 왜 무서운지 아시죠? 우리 세대한테 낙상은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독립적인 삶이 끝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에서도 명확히 밝혔습니다. 하체 근력을 유지하는 것이 노년기 이동성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요. 의자에서 일어나고 소파에서 일어나고 계단을 오르고 남의 도움 없이 혼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들에게 짐이 안 됩니다. 그래야 손주들이랑 공원에서 같이 걸을 수 있습니다. 그 힘의 중심에 종아리가 있습니다. 종아리가 수축할 때마다 정맥의 혈액이 위로 올라갑니다. 종아리가 약하면 혈액이 고이고 부종이 심해지고 균형 반응이 느려집니다. 그러면 살짝 발이 걸려도 넘어질 수 있어요. 방법 알려드릴게요. 튼튼한 의자 뒤에 서세요. 아니면 부엌 조리대 앞에 서시면 됩니다. 양손을 가볍게 얹으세요. 발을 골반 너비로 벌리세요. 천천히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세요. 까치발로 서는 거예요. 최대한 높이 올리세요. 그 상태에서 2초에서 3초 유지하세요. 시선은 앞을 보세요. 발밑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3초에 걸쳐 천천히 내려오세요. 쿵 내려오지 마시고요. 살살이요. 이 천천히 내려오는 동작과 위에서 멈추는 동작,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때 종아리 근육과 균형 감각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10번부터 시작하세요. 점점 늘려서 20번에서 25번까지 하시면 됩니다. 제 경험상 이 운동을 3주 정도 하시면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계단이 덜 무섭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점프하는 동작이 전혀 없거든요. 무릎에 충격이 가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5번째 발목 펌프, 4번째 앉아서 다리 들기, 3번째 종아리 들어올리기 기억하시죠? 이제 2번째와 첫 번째가 남았는데요. 이 두 가지가 게임 체인저입니다. 잠깐. 게임 체인저라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진짜 판을 바꾸는 운동이란 뜻이에요. 특히 2번째 운동을 알려드리기 전에 충격적인 연구 결과 하나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2022년에 영국 스포츠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입니다. 700명 이상의 성인을 수년간 추적한 대규모 연구예요. 이 연구에서 한 가지 간단한 테스트를 했습니다. 한 발로 10초 동안 서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10초를 못 버틴 사람들은 버틴 사람들에 비해 사망 위험이 84% 더 높았습니다. 잠깐 다시 말씀드릴게요. 84%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70대 초반 성인 중에서 이 10초 테스트를 통과한 비율이 절반도 안 되었습니다. 한 발로 10초. 이거 하나가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혈압이나 맥박보다 더 정확하게 예측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해보실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반드시 옆에 잡을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합니다. 의자나 조리대 옆에 서세요. 한 손을 가볍게 올려놓으시고요. 한 발을 바닥에서 살짝 떼세요. 1cm, 2cm면 됩니다. 높이 들 필요 없어요. 그 상태로 10초 버틸 수 있으시나요? 버티셨다면 다행입니다. 못 버티셨다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알았으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2번째 운동이 바로 이겁니다. 한 발 서기 운동이에요. 이 운동이 혈액순환에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한 발로 서는 순간 종아리, 발목, 엉덩이, 허리, 근육이 전부 동시에 수축합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서 있는 동안 계속 수축 상태를 유지합니다. 일반 걷기에서는 한 발이 바닥에 닿는 시간이 0.3초도 안 됩니다. 바로 떼니까요. 하지만 한 발 서기는 20초, 30초 동안 계속 수축합니다. 종아리 펌프가 계속 켜져 있는 거예요. 이게 혈액순환과 낙상 예방이 완전히 겹치는 지점입니다.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 움직임이 줄어듭니다. 움직임이 줄면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발이 붓고 아프니까 더 안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리대나 벽 옆에 서세요. 한 손을 가볍게 올려놓으세요. 체중을 한쪽 다리로 옮기시고요. 반대쪽 발을 바닥에서 살짝만 떼세요. 1cm, 2cm면 충분합니다. 높이 들면 오히려 불안정해져요. 시선은 정면을 보시고요.
발가락으로 바닥을 움켜쥐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서 계세요. 숨은 편하게 쉬시고요. 20초에서 30초 유지하시고 반대쪽도 같은 시간 하세요. 이게 1세트입니다. 2세트 하시면 됩니다. 점점 익숙해지시면요. 조리대에 올려놓은 손에 힘을 점점 빼보세요. 살짝 떼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균형 훈련 강도가 올라갑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가족 먹여 살리느라 내 건강은 뒤로 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손주들과 오래 놀아주려면, 자식들에게 짐 안 되려면 이 다리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운동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입니다. 오늘의 핵심이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혈관 전문의들이 처방전처럼 쓰는 운동이라고요. 첫 번째 운동, 종아리 펌프 홀드입니다. 세 번째에서 알려드린 종아리 들어올리기와 비슷합니다. 하나 다른 점이 있어요. 올라간 상태에서 멈추는 겁니다. 이 차이가 전부를 바꿉니다. 까치발로 올라가서 3초에서 5초 동안 유지하세요. 이 유지 시간이 핵심입니다. 왜냐면요, 종아리 근육이 수축한 상태를 유지하면 정맥이 꽉 눌린 채로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 혈액이 계속 위로 올라갑니다. 발목에 고여있던 혈액이 쭉 올라가요. 짧게 수축하고 풀어주는 것과는 효과가 다릅니다.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혈관외과 저널에 발표된 무작위 대조 연구가 있습니다. 다리 혈액순환이 실제로 나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예요. 종아리 올리기 운동 프로그램을 한 그룹이 통증 없이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수십 미터 늘어났고요. 총 보행 거리는 약 100미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약도, 기계도, 수술도 없이요. 운동만으로요. 이건 종아리 펌프가 원래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게 만든 결과입니다. 방법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의자 뒤나 조리대 앞에 서세요. 양손을 가볍게 올려놓으세요. 발은 골반 너비로 벌리세요. 천천히 까치발로 올라가세요. 발 뒤꿈치를 최대한 높이 드세요. 편하신 만큼이요. 그리고 여기서 멈추세요. 3초에서 5초. 숨은 편하게 쉬시고요. 시선은 정면이요. 그 다음 천천히 내려오세요. 3초에 걸쳐서요. 급하게 내려오시면 안 됩니다. 이게 한 번입니다. 8번에서 10번으로 시작하세요. 점점 늘려서 15번에서 20번까지 하시면 됩니다. 절대 급하게 하지 마세요. 천천히 또박또박이요. 유지하는 시간. 이게 전부입니다. 이 유지 시간이 혈액을 밀어올리고 부종을 줄이고 넘어지지 않는 힘을 만들어줍니다. 점프도 없고 달리기도 없고 무릎에 충격도 없습니다. 관절이 안 좋으신 분, 균형이 불안하신 분도 의자 하나만 있으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5가지 운동을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보너스로 하나 더 알려드린다고 했었죠? 이건 운동은 아니고요. 습관입니다.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 30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제자리에서 까치발을 10번만 하세요. 10번이면 20초도 안 걸립니다. 이게 쌓이면 하루 종일 종아리 펌프를 작동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에 따르면 1시간 이상 연속으로 앉아있는 시간이 하루 6시간 이상인 분들은 하지정맥류 위험이 1.8배 높았습니다. 30분마다 한 번 일어나기만 해도 이 위험이 38% 줄어들었고요. 까치발 10번, 30분에 한 번,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 이제 실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던 분이 계세요. 부산에 사시는 신명숙 씨, 61세이십니다. 퇴직하신 학원 강사셨어요. 갱년기 이후로 다리가 무겁고 저녁마다 발목이 심하게 부어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아침마다 동네를 40분씩 걸으셨습니다. 꾸준히요. 비 오는 날 빼고는 거의 매일 걸으셨어요. 그런데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겨울에는 발이 너무 차가워서 수면 양말 2겹을 신고 주무셨대요.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종아리 펌프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하셨어요. 일어나자마자 침대에 앉아서 발목 펌프 30번, 그 다음 의자에 앉아서 다리 들기 양쪽 15번씩, 커피 끓이는 동안 조리대 잡고 종아리 들어올리기 15번, 그리고 저녁에 한 발 서기와 종아리 펌프 홀드 전부 합쳐서 12분이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신명숙 씨의 다리가 30대처럼 돌아간 건 아닙니다. 그런 약속은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3주 후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저녁에 발목이 붓는 게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발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신명숙 씨가 가장 좋아하신 변화는요, 소파에서 일어날 때 휘청거리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손주한테 가는 길에 넘어질까봐 무서웠대요. 그 두려움이 줄어든 게 가장 크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할 줄 몰랐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분 이야기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이영호 씨, 71세, 퇴직 군인이셨고요. 무릎 수술을 하신 뒤로 운동을 거의 못 하셨어요. 다리가 점점 가늘어지고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셨습니다. 이분은 발목 펌프 운동부터 시작하셨어요. 앉아서만 하니까 무릎에 부담이 없으셨거든요. 2주 후에 종아리 들어올리기를 추가하셨고요. 한 달 후에는 5가지 전부 하고 계셨습니다. 2개월 후 정기검진에서 하지 혈류검사 수치가 이전보다 개선됐다는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밤에 종아리 쥐가 나는 게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건데 왜 아무도 안 알려줬을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꼭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이건 절대 빼놓으면 안 돼요. 만약 갑자기 한쪽 다리가 심하게 아프거나 다리가 갑자기 창백하고 차갑고 감각이 없어지거나 발이나 발목에 상처가 생겼는데 도무지 낫지 않는다면 집에서 운동하지 마세요.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동맥이 심하게 막힌 거일 수 있습니다. 이건 응급 상황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운동은 만성적으로 서서히 나빠지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위험 상황에는 반드시 전문의 도움을 받으세요. 기저질환이 있으시거나 혈액 관련 약을 드시는 분들도 전문의와 상담 후 시작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것 정리해 드릴게요. 다리 혈액순환,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종아리 펌프를 직접 작동시켜야 합니다. 5가지 운동 기억하세요. 5째, 발목 펌프 운동, 앉아서 발을 위아래로 움직이기. 20번에서 30번, 하루 2-3번. 넷째, 앉아서 다리 들기. 등을 등받이에 붙이고 다리 펴서 2초 유지. 양쪽 10번에서 15번씩. 셋째, 종아리 들어올리기. 의자 잡고 까치발로 올라갔다 천천히 내려오기. 10번에서 25번. 둘째, 한 발 서기. 의자 옆에서 한 발로 20초에서 30초 서 있기. 양쪽 2세트. 그리고 첫째, 가장 중요한 종아리 펌프 홀드. 까치발로 올라가서 3초에서 5초 유지하고 천천히 내려오기. 8번에서 20번. 보너스. 30분에 한 번씩 일어나서 까치발 10번. 시간 없으시면 첫째와 셋째만이라도 꼭 하세요. 이 2가지가 핵심입니다. 전부 합쳐서 하루 12분. 돈 한 푼 안 듭니다. 집에서 의자 하나면 됩니다. 특별한 장비 필요 없습니다. 텔레비전 보시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 다리가 튼튼해야 합니다. 손주들 손잡고 공원 산책하려면요. 자식들한테 걱정 안 끼치려면요. 또래 모임에서 가장 건강한 분이 되시려면요. 다리가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발이 차갑고 다리가 붓는 건 나이 탓이 아닙니다. 종아리 펌프가 도움을 달라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말고 오늘이요. 오늘 저녁에 텔레비전 보시면서 발목 펌프 30번만 해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이 정보를 아는 분과 모르는 분의 차이가 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은 어떤 운동부터 시작하실 건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집시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